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오늘도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시황 영상을 남기는 거라서 이번 주 시장에서 무엇에 좀 집중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시장의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 추가 750억 달러치에 대해서 품목에 따라 5%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9월 1일과 12월 15일 각각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그동안 보류했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와 자동차 부품 5%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보복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 즉각 반격했지요. 미국 기업들의 당장 중국의 대체처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마도 중국 내 생산 시설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을 많이 올리겠죠. 무슨 내용을 올리게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경기 침체 공포로 주요 지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황 정리 공유 드리는 시점에 급락장 같이 보셨었지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나마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에서의 연설을 좀 기대했을 텐데요.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라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연준의 목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통화정책이 무역 문제를 시정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미 국채시장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이 또 되었고 이 역전된 채 마감되었는데요. 최근 2주간 총 4번째 금리 역전입니다. 이렇게 무역전쟁 공포로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 채권 수익률의 경로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내년 재선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은 대선에서 리스크로 작용될 여지가 많이 있고 이 또한 중국은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섣불리 계속적으로 강한 반격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류허 부총리,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무역 이 전쟁과 관련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화답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난 금요일처럼 반발하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게 될지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전쟁, 양측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원유 수요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진다면 크루드 오일에는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겠지요. 원유 수요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장의 흐름이 좀 보여졌고요. 거기다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한 결국에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국제 금값은 반대가 됐겠지요. 이번 달 들어서 8% 상승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 뉴욕 증시 개장 전부터 이러한 미중 간 무역 전쟁 악화로 안전자산인 골드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무역 정책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금리 인하가 중기 사이클 조정이라는 기존 발언을 뒤집는 언급도 없었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신호 또한 내놓지 않은 것에 시장은 좀 실망하는 분위기였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경제 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 금리가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금값에는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검증 영상 짧게 공유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정 이후부터 이러한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150틱과 100틱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후 100틱, 수백 틱의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는데 원칙대로만 진입하셨다면 수익 내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관련 이슈가 남아 있겠지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반격하는 보복, 거기에 또 재보복이 이어지는 난타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은 증폭되어 가고 있는 데다가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이 횟수가 빈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뉴욕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지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글을 어떻게 올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미국과 유럽 연합과의 그 무역 마찰 재부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까지니까 오늘까지죠.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무역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G7 회의 결과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런지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될 테고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이번 주에는 7월 내구재 수주 등 핵심 지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표가 부진하다면 침체 우려감이 확산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지표는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고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 실적도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덜어준 바 있지요.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안정한 흐름이 이번 주에는 좀 안정감을 찾게 될런지 아니면 불안정함이 글로벌 증시를 얼어붙게 할지 이탈리아 정치적 그런 불안정성 그리고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좀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분석과 예측으로는 절대로 꾸준한 누적 수익 가져갈 수 없다라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각 8시 12분 조금 지났는데요. 9시 30분에는 내구재 수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상품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골드 상품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MIT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대 골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나스닥 지수와 크루드 오일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좀 일정 부분 조정 구간, 횡보 구간에 좀 돌입해 있는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개장 직전 후에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매수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매도 추세로 다시 반전이 될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텐데 3분봉 기준으로는 이미 TW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TW 매매 기법을 공부하신 회원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존을 좀 살짝 위로 치켜 올려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진입을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수익 구간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3분봉 기준으로 TV 매수 신호나 짧은 파동으로 봤을 때 TW 매수 신호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매매하실 때 청산의 원칙도 지켜주셔야 누적 수익 내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진입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60분봉 차트가 됐든 3분봉 매매 기법이 되었든지 간에 기계적으로 진입과 청산을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심리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시뮬레이션 차트를 통해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대로만 하면 누적 수익이 나오네 라는 확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합 박사와 함께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월 수천 수억 대의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는 많은 분들의 대열에 합류하시기 원하신다면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저에게 문자 신청하셔도 되고요. 제임스 대표님께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꾸준한 누적 수익을 위해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